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네, 김프로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는 음유시인 데이브니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이브니어입니다. 이 침묵은 뭐지? 안녕, 난 오늘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해. 저도 제가 적응 못하겠네요. 아니, 사실 난 길을 잃었어요, 약간. 무슨 길을 잃어요? 아니, 왜냐면 이렇게 뭔가 나는 누구일까, 김프로쇼를 하고 내가 방송한 걸 또 듣고 하면서 뭔가 나는 누구지? 어떤 사람인지 이런 생각 참 많이 해요. 그냥 그런 고민을 안 하시면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그래요. 사연 보낼게요. 네. 인생의 드립, 연애지상주의자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주를 힘겹게 마감한 김 선생입니다. 네. 일이 너무 많아. 큰일 났어. 김프로쇼를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야죠. 진짜요? 큰일 났을 리 없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구나. 나도 너무 바빠, 힘들어서 막 이렇게. 자, 늦었어. 노래하시는 음유시인을 찾고 있습니다. 이야. 자, 도전하세요. 자, 우리 에런 누구님, 럭 에이지스님, 네, 도전하십시오. 여기저기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네. 바엔 슈테판을 사랑하는 영화 만드는 꿈인 김프로입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어쩌라고 우리 바깥에서 이제 들썩들썩 기다리고 계시는 과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동사무소님께서 어쩌라고를 듣고 둘이 연애를 해도 각자 감정의 농도와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지난번 우리 첫사랑. 그렇죠. 그 얘기. 예. 동심원 포토님, 나는 번개탄만 100만 개. 야. 지난번에 번개탄이 히트를 했어요. 저의 연탄 3장. 연탄 3장. 바로 아래 또 있네요. 완배의 속살. 아이디 너무 재밌어요. 완배의 속살. 참. 나이 41에 김 선생 연탄 3장에 첫사랑 떠올리다 눈물이 찔끔. 하시바. 감정을 실어서 읽어야죠. 이거 이원배 기자 아니야, 혹시? 시바. 이거 아니야? 네. 이원배 선배면 재밌겠다. 야, 그러니까 정대장님. 속살. 네. 사랑의 종착점이 결혼이 아니듯이 내 가슴을 3달간 설레게 해준 그녀에게 나쁜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떠나가신 그녀는 언제나 여러 개의 선택지를 동시에 가지고 사람을 선택할 가능성이 충분한 분 같네요. 이분이 아니었어도 언젠가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을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 하면서 밑에 댓글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댓글이 없었어요. 안타까워요. 자, 꼼장 하나 먹자. 데이브니어님 목소리 은근 중독성 있음. 아유, 그렇죠. 감사합니다. 탱고님께서도 데이브니어 노래 더 좋아해. 빨랑 CD 나오면 좋겠다. 삐삐74님께서 김프로쇼를 통해서 데이브니어님 음악을 만났어요.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야. 네, 이렇게 사랑을 받아요.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날 이렇게 맨날 못생기고 노래 못한다고 했을까? 레드헤어님. 이분 문제적 댓글입니다. 위너스텔을 숙박업소라 생각하는 저는 뭘까요? 승자들의 텔. 네. 텔이니까. 네. 저 뭔가 좀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해석할 여지가 있네요. 네. 알뜰폰입니다, 위너스텔은. 자, 매주 한 번씩은 선물 폭탄 코너를 데이브니어님이 소개를 해주고 계시죠. 자. 뭐야, 이거? 진중한 재즈가 그렇죠. 알고 싶다 스타일의 선물 폭탄 코너. 자, 해주세요. 부탁해요. 네, 여러분이 기다리시던 코너. 네, 선물 폭탄 코너입니다. 정말 힘겹다. 네, 우리 순신금 한 박스 받으실 분, 완배속살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5월인의 선크림이죠? 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고요. 애터미 선크림 받으실 분은요, 동심원 포토님 축하드립니다. 네. 야,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한데, 오늘 사실 우리가 항상 사연 보내시는 분께 드리는 최고의 선물. 일주일에 딱 하나 나온다는 바로 그 선물. 네. 하얀 언덕 펜션 숙박권 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오늘 사연 주인공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프로쇼 도와주시는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주 하얀 언덕 펜션, 합리적인 가격과 끝내주는 전망. 제주도 가시는 분들은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깔창 중에 깔창, 유니코프 깔창. 여름이 되면 더더욱 걱정되는 발냄새와 무좀, 습진. 한 방에 해결드릴 수 있죠. 30%의 재구매율을 자랑하는 바로 그 깔창 유니코프 깔창입니다. 네, 모텔 아니고요, 호텔 아니고요. 위너스텔 알뜰폰. 이 형님 뭘 모르시네. KT 통신망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품질은 똑같고요. 통신 요금만 정확히 반값이라는 위너스텔 알뜰폰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는 광고 듣고요. 최 과장님과 함께 어쩌라고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관종, 때탄놈, 영암이생이 만드는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이천동에 사는 레몬장수입니다. 네, 김프로쇼 2부 어쩌라고로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연세 로뎀 정신과 우리 최희연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매일매일 화제가 되고 있는 어쩌라고 코너. 네. 이렇게 사연이 깊이 있게 해결되는 코너인지 몰랐다는 댓글들이. 과거 우리가 했던 어쩌라고는 이제 다 사연이 끊길 지경에 그렇죠. 이르렀다가 네. 우리 최 과장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막 사연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좋아하겠네. 진짜예요. 네. 왜냐면 사연이 한 통도 안 오다가 2통 오면 폭주거든요. 네. 2배나. 그렇죠. 200% 성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30대 초반 보통 남자 사람이라고 자신을 표현해 주신 분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사연은 특별히 우리 김 선생께서 소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살았습니다. 사실 중간중간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 정도 일은 누구나 겪는 아픔이라 생각하며 견뎠던 것 같아요. 누구나 똑같이 힘드니까. 잘 보지 못한 수능 점수에 맞춰 대학에 갔지만 전공도 마음에 들었고 주어진 공부를 재밌게 했습니다. 또 신나게 놀고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다양한 일도 해보고요. 수많은 경험들 중 가장 좋아하는 하나를 택해서 직업을 잡고 꽤나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일을 시작한 지 7년 정도 되었네요. 의미가 있는 일이기도 하고 내가 선택한 일이니 이걸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연애도 하고 쉽진 않지만 결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살고 있는 걸까라는 고민에서 시작했습니다. 보편적으로 잘 살아간다고 인정받는 좋은 직장의 취업, 안정적인 생활, 결혼을 해야 한다는 생각, 모두가 그렇게 사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는 삶이 정답인 것처럼 듣고 살았으니까요. 그래서 잘 산다라는 나름의 답을 찾고 이리저리 움직이기 시작하는 나이가 30 전후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일을 하고 결혼을 준비하면서 내가 잘 하고 있는 걸까 계속 고민이 되는 요즘이거든요.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고 하지만 물어볼 데는 없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고민들도 누구나 맞닥뜨리는 생각이니 특별하거나 잘 넘어가야 하겠지만 하루하루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는 요즘입니다. 결국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가 봐요.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정답이 없겠죠?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이런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냥 언뜻 봐서는 뭐가 고민인 거지?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네, 어렵게 얘기를 좀 시작해 볼까요? 에릭 에릭슨이라는 발달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별로 발달 과제가 중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제 성인기, 20대를 넘어간 성인기의 제일 중요한 발달 과제는 친밀감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가장 성대하게 잘 이룰 수 있는 게 연애 및 결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연애 및 결혼을 안 하면 그 발달 과제를 제대로 경험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한 사람이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했더니 별로 안 좋아한대요. 근데 왜 결혼을 해? 그랬더니 발달 과제니까 해봐야 되잖아. 이러고 결혼을 했어요. 아, 진짜요? 심리를 공부하는 분인가 보죠? 아니요, 심리 상관없는 사람인데. 진짜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구는 어느 나이 때는 뭐를 해야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인정하는 그 흐름에 그대로 맞춰서 계속 인생을 살고 애도 낳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요. 우와. 그리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뭐가 잘못됐나 이러한 의구심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않아요. 그리고 만족하고 살아요. 네. 이분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쭉 살아왔던 사람인데 지금 갑자기 균열이 생겨서 과연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는 시점이 된 거죠. 네. 아마 제 친구 이런 사람이었으면 계속 그냥 갔을 텐데. 오히려 그런 분들은 발달 과제를 적시에 딱딱 이뤄내지 못하면 그게 불안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중요한 포인트. 네. 네. 그러니까 다 괜찮은데 마음이 공허하다. 이런 느낌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렇죠. 네.
저는 또 한 가지 보이는 게 이 지금까지의 과정 속에 환란이 없지는 않거든요. 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중간중간 사건 사고가 없었던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누구나 똑같이 힘드니까라고 표현을 하고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다 비슷비슷하게 그 정도 고생은 하는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조금 힘든 와중일지도 모르는데 네. 아니 뭐 남들 이 정도 다 하면서 지내지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평탄하다라고 자기가 스스로 포장하고 있는 특성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별 문제가 없다라고 본인이 결론은 내렸지만 사실 그렇게 꼭 결론 내리는 일은 아니에요. 자기 인생을 다시 되돌아보면 어쩔지 잘 모르겠어요. 실상은 그렇게 그냥 넘어가기에는 그분의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었고 힘든 일들이었던 건데 그냥 아이 뭐 이 정도는 누구나 겪는 거니까 하고 넘어가 버린 네. 것의 부작용이나 흔적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도 있네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문제 제기를 하는 어떤 그런 관점 자체가 많이 네. 형성되지 않았는데 네. 무슨 이유인지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더 평탄하고 더 안정된 시점인데 지금에 와서 내가 왜 이러지라고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죠. 어려울 네. 때는 문제 제기 안 하고 괜찮을 때는 문제 제기하고 이런 상황일지도 모른다. 대훈이는 어떻게 뭘 열심히 적고 계시는데? 그냥 혼자 또 뭐 그저그저. 그러니까 이분은 마지막에 결론이 자존감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앞에 얘기랑 자존감은 정말 생뚱맞은 단어처럼 느껴졌거든요. 왜 이런 생각을 하시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분이 내가 안정적이면 죄 짓는 거 아닐까라는 죄책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웬만한 프레셔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와 에너지와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냥 소시민이나 일반적으로 사는 삶은 자기의 이상과 맞지 않고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뭔가 이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닐까 이렇게 느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분은 더 본인을 사지로 몰아넣는 과감히 그러니까 자신을 희생하는 어떤 직업이나 그런 환경으로 더 자신을 몰아세워야만 이 불안감이 없는 게 아닐까. 야,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듣기만 해도 힘들다. 왜냐면 제가 그랬거든요. 무슨 말 하는지 알 것 같아.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뭐 남부럽지 않게 하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근데 너무 편하게 사는 거 아닌가? 근데 지금은 그 생각 안 하거든요. 너무 힘들어. 그런 생각할 여유 따위는 없어. 생각은 안 나는데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30대시니까 이분이 이제 40대 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재정 독립의 출구 전략은 잘 갖고 있으면서 결혼할 분과 어느 정도 상의가 된다면 그 부부가 공동으로 하나의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높은 이상을 가져라. 정치를 하셔도 될 뿐이다. 저는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런 얘기가 좀 통할지 모르겠는데 잘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잘 살고 싶다. 잘 사는 건지 모르겠다. 또 뭐 잘 하고 있는 걸까 고민된다. 잘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답을 듣고 싶은 건데 스스로 그게 무엇이 나에게 올바른 답인지에 대한 답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모든 인생은 그런 것 같거든요. 여기 모여 있는 분들 다 마찬가지로 스스로 가지는 나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라는 기준이나 어떤 지향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다 다를 거예요, 아마. 뭐 데이브 니어가 생각하는 잘 사는 인생이라는 거는 데이브 니어 인생에 있는 거고 김프로가 생각하는 잘 산다는 거는 다른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사는 잘 산다는 인생은 하고 싶은 게 뭔지 정확히 알고 그걸 재밌게 하고 살고 있나 딱 요 정도예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내가 그걸 함으로 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진 않나 정도로만 생각하거든요. 그 세 가지 정도 기준이 있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만족한다면 난 잘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요. 네. 물론 저 개인적인 얘기긴 하지만 그 세 가지 기준을 세워 나가기까지 정립될 때까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죠. 인생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로 원하는 삶, 내가 진짜로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삶이 뭔지 스스로 기준을 세울 때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 2017년 지금 제 시점에서는 그 정도 기준을 갖고 있어요. 근데 스스로 그런 기준들을 가지시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냐? 그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나름의 기준이 필요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이렇게 하세요. 뭐 학원을 다니세요. 아니면 여행을 다녀보세요. 이렇게 말을
콕 집어서 할 수 있는 답은 사실 저도 잘 없어요. 갑자기 모두가 다 나는 잘 살고 있나? 이 생각을 하시니까 갑자기. 네. 이야, 이거. 네. 잘 사는 게 뭡니까? 잘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읽으면서 지금 조언은 기존에 늘 안정적인 어떤 프레임을 뭔가 바꿔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신호를 본인 스스로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 대개 결정이 그럼 자기가 스스로 뭔가 데이비니어가 조언한 대로 새로운 어떤 시도들을 할 수 있는 결정을 해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변화가 자기를 또 깨닫게도 하고 삶에 새로운 어떤 의미나 가치를 부여하기도 하는 부분이 생각이 났는데 저도 처음엔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이렇게 은근히 듣다가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니 안정적으로 살다가도 훅 하고 인생에 전혀 예상치 않은 변화가 들어오는데 그걸 꼭 자기가 계획해서 할 필요는 없기도 하다라는 그 생각을 문득 했어요. 그렇죠. 예.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결정을 통해서 물론 시도하기도 하지만 이분한테 굳이 이번에 꼭 그런 결정을 하지 않고 심지어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해다 아이 무슨 생각이냐 그 생각 뭐 잘 모르겠다 그러고 덮는다고 해도 본인이 다시 인생에서 자기를 흔들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또 올 거다. 네. 그러니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은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분이 재정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나? 약간 이런 좀 황당한 생각도 해봤어요. 왜냐면 직장에서 7년 동안 일하고 본인이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데 앞에 단서가 쉽진 않지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물론 관계에서의 어려운 쉽지 않지만일 수도 있는데 주머니가 이렇게 뭔가 비어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에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혹시 본인이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볼 때는 그걸 굉장히 잘 수행하고 있는 좋은 사람인데 혹시 나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 좀 고달플 거를 오히려 걱정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아닐 수도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도 생각이 들지만은 풍족할 때 조금 부족해도 무지하게 불안해요. 그렇지. 월급은 항상 모자라니까. 근데 잘 산다라는 거는 다 나름의 인생마다 다 기준이 다른 것 같아요. 괜히 사회적으로 안정된 당연히 아까 발달 과정 말씀하셨지만 언제까지는 뭐 해야 되고 언제까지 뭐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맞춰 사는 게 잘 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스스로 내 인생이 진짜 잘 사는 게 어떤 게 잘 산다는 건지를 찾아내는 것도 인생이 가장 중요한 의미인 것 같아요. 그거를 스스로 발견하셔라.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어떻게 하면 발견할 수 있냐는 좀 모호하긴 하지만 저는 데이브 니어에게 의견도 일리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미션을 해보라라는 것도 일리가 있긴 하지만 제 성격인가 봐요, 이거는. 뭔가 발견하기 위해서 뭔가 새로 또 그걸 위해서 뭘 하고 이러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새로운 걸 뭔가를 해야지만 발견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사시다가 안정적으로 그냥 오늘 하루 데일리의 라이프를 사시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출근하다가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잘 사는 것 같다는 깨달음이 올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그랬고 그냥 하루하루 그냥 자기 삶을 좀 깊이 관찰하고 생각하고 그런 버릇을 들이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이분이 그러면 그 보내주신 사연에 진단은 맞았는지를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텐데 쭉 써주시고 결국 자존감을 높이고 싶은가 봐요 라고 본인은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런 고민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결론은 맞습니까? 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냥. 자존감은 충분히 있으신 것 같고요. 본인한테는 안정적인 어떤 특성이 있고, 물론 약간의 균열은 있지만 그 균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존감을 더 업시킬 수준은 아니다. 심지어는 지금보다 자존감이 더 낮아져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국면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럽거나 잘 사는 게 뭔가에 대한 고민이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지금 이런가? 라고 지금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야 되나? 어떻게 높여야 되나? 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셨는데 그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되게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인생의 의미와 방향, 목표 이런 것들을 심사숙고하면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지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그 이상으로 못 가고 나는 왜 이러지라고 보통 가잖아요. 내 문제가 뭐지라고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뭐 옛날에 풀었던 문제는 늘 같은 방식으로 풀어서 차근차근히 풀어가면 되는데 지금은 좀 다르게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 인생 문제를 조금 다르게 풀어야 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약간 균열을 스스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조금 더
차원이 조금 더 높은 식의 어떤 인생 문제를 좀 풀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럴 때 아까 얘기한 어떤 미션이나 이런 게 없으면 일탈을 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되기는 하거든요. 변화를 가지려면 차라리 조금 더 계획된 변화를 가져야지 뭔가 인생 깽판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인생을 풀어가지는 않으니까 확실히 그런 부분은 필요한 것 같기는 하고요. 이분이 적어주신 것이 이제 23살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 30대 초반인데 23살보다는 좀 뒤긴 하겠네요. 한 7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같은 종류의 일이었나 봐요. 한 직장인지는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거라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이 20대 초반에 어떠한 일을 했는데 그 일을 계속 7년 동안 끌고 간다. 제가 보기엔 그 변화폭을 확실히 적게 가지고 계시는 스타일의 성향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성향으로 지금까지 온 거는 다 좋긴 한데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의 인생에서 큰 변화의 어떤 것들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운신의 폭이 좁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거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나요?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그죠. 그러니까 아니 왜 이 사람이 신나게 놀고 많은 사람들 만나고 다양한 일을 했는데 그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고 잘할 거를 하나를 택해서 7년을 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이 그 지금 하고 있는 7년째 그 일을 선택할 때도 하나의 자기가 어떤 이상을 세워서 그거를 성취한 사람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약간 그래서 그걸 7년 동안 했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국면과 맞물려서 그럼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가 열리고 새로운 챕터를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러면 이 나이쯤에는 보통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생각이 흘러가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근데 그 프로세스를 들었거든요. 다시 생각해 보면 23살이라고 칩시다. 네. 그때 이제 여러 가지를 다 경험한 다음에 아 이게 나의 길이야라고 7년 동안 결정을 하고 네. 갔다고 쳐요.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23살 때의 다양한 경험에서 이 길이 내 길이야라고 정할 때 그 다양한 경험이 얼마나 많냐고요. 생각해보면 좀 충분하지 적어요. 않다, 네.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그리고 말씀이신 거네요. 안정적으로 7년은 가요. 네. 근데 가고 나서 나중에 생각할 때 혹시 내가 그 앞서서 한 여러 가지 경험 중에 뭐가 못한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이 오히려 더 나한테 중요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꼭 그래서 뭔가 더 찾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건 사실 상관없거든요. 충분히 경험한 거고 그걸로 해도 된 것이라고 지금 다시 되새겨 생각해도 잘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사람이 거기에 뭔가 혹시 이렇게 미련을 갖기 시작하면은 뭐 굉장히 큰 게 거기서 미싱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그거는 네. 생각 문제지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네. 이분이 지금 또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볼 데가 없고 인정받고 싶다 이런 말을 하신 거 보니까 저희가 인정을 해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자, 인정 시작. 잘하고 계신지.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 걸까? 제가 그냥 추측이에요. 사회적으로 볼 때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은 전혀 아니지만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성실하게 그리고 인정받는 30대의 사회인일 것 같거든요. 별로 외부적으로 모나게 보이지도 않고 충분히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렇게 질문을 주신 거는 외부에서 아무리 아예 당신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지 무슨 소리야 걱정하지 마라고 해봤자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왜? 내가 나 스스로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상대방이 나를 뭘 알고 잘한다고 얘기를 해. 이럴 것 같거든요. 여기 인정받고 싶어하는 시간들이 많은 것 같아요라고도 했고 자존감을 높이는 게 싶은가 봐요라고 네. 했으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인정을 확실히 본인이 수용이 됐다라는 거를 확인받고 싶긴 한데 말씀한 대로 누구가 그걸 해줘야지 과연 인정이 되냐 네. 이건 그 미지수가 포인트는 돼요. 되게. 그렇죠. 네. 결국 내가 나를 인정을 해야만 해결되는 문제인데 그건 이거는, 그렇긴 한데 그래도 누군가가 해줄 때 그거에 그 정도라면 내가 나도 받아들일 인정하겠다라고 수 있다. 할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예비 장인 장모. 너무 결혼에 지금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보기엔 본인이- 부인도 아니고 그렇죠. 네. 뭔가 하여튼 누군가 네. 그게 누군지 모르겠네. 제일 좋은 건 스스로 인정하는 건데요. 스스로 내가 살아보니 내 인생은 이렇게 하면 잘 사는 거라고 딱 기준이 서면 그때는 그 기준에 맞춰서 잘 살고 있구나 아니면 좀 부족하구나라는 게 판단이 돼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 제일 좋은데 좀 어렵죠. 지금. 깊은 호흡을 하셔야겠는데. 뭔가 지금. 네. 물론 뭐 종교적으로 신이 그걸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근데 네. 제가 보기에는
잘 살고 있다 아니다라는 부분만큼이나 누가 그걸 인정해 주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거는 본인도 아마 그 상대한테 받을 때 알지. 네. 내가 그래서 좀 비었나 보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네. 그걸 우리한테 받아가지고 채워졌으면 정말 우리는 대단한 사람인데. 그렇죠. 혹시 저로 인해 받으셨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농담입니다. 찬양사역자 데이비드요. 김용민 교회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게 인정이 되면은 확실히 근데 그거는 뭐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지금은 조금 아니긴 한데 그래도 여전히 조금 미련이 아버지한테 좀 많이 있어요. 아, 예. 네. 근데 그게 꼭 실존의 아버지가 아니고 네. 아버지의 어떤 특성들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한테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아주 누구한테 듣고 싶었던 스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철저하게 저는 관계가 틀어졌거든요.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면 제 의도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거를 뭔가 능가하고 극복하고 싶었던 제 의도 때문에 결과가 그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인정은 들은 적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 혹시 모르죠. 누군가에게 그 얘기를 딱 들으면 아, 이걸 위해서 내가 이렇게 계속 스트럭을 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약간의 흔적들은 아직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잘하고 계세요. 너였구나! 네. 이렇게 해결되다니. 너한테 듣고 싶은 거였어!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외부적으로만 보면 뭐 일도 열심히 오랫동안 하셨고 크게 지금 모나게 뭐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결혼도 준비하고 계시고 근데 그런 상황인데 만족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만족을 어떻게 해서 찾을 수 있는가? 질문 자체를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가 고민이 된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질문이 저는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내가 잘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고 그 원인 자체를 본인이 모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그 예사를 봤을 때 김프로 말이랑 비슷한 맥락인데 혹시 이건 추측입니다. 잘 보지 못한 수능 점수가 눈에 들어왔거든요. 내가 수능을 좀 더 잘 봐서 더 좋은 학교에 가서 다른 경험을 했었다면 어땠을까라는 후회가 지금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아스팔트 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전국 900만의 아이들이 그 생각을 하고 있지. 근데 요즘 애들이 좀 줄었어. 900만은 아니야. 아니 90만, 70만, 뭐 60만인데. 근데 하여튼 그 시절의 어떤 가보지 못한 길에 대한 아쉬움, 후회, 마음속 깊이에 지금 철판으로 확 덮어놨는데 원인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질문 자체를 이분이 못 찾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고 뭔가를 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뭔가를 정확하게 본인이 캐치를 못하고 있어서 다 답답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외부적으로는 문제가 될 게 없어. 뭐 여자친구도 있고 결혼도 준비하고 있고 일도 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 경험도 많이 했고 뭐가 문제지? 네, 근데 나는 이상해. 그래서 요 시점에 뭔가 이렇게 아주 현실적인 제안을 주는 사람은 이분의 마음을 위안을 주거나 아 이거였지라고 올 수는 없고요. 굉장히 막연하고 추상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찾아가고 인생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묻고 싶어요 정말. 인생의 가치를 지금까지는 어디에다 뒀고 앞으로 그 가치가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게 이분한테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찾아가는 데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일탈은 답이 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일탈은 아주 현실적인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추상적인 답을 안 주죠. 무게가 있는 질문이다 보니까 당장은 답이 나오긴 어렵겠다. 다만 그걸 찾아가기 위해 스스로 그 문제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깊이 침잠해서 스스로를 계속 돌이켜보고 하는 거는 필요할 것 같다. 오히려 이런 저는 경험이 그러면 있습니까? 있죠.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지금은 바쁘고 힘들어가지고 잘 얘기했는데 제가 한 2년 전쯤에 딱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마치 사이담 첫 사연 같은데 시즌 1 사이담 첫 사연이 사실은 누가 보냈지 그거 진짜 이제서 밝히지만 전데 네, 그때 사연이 뭐였냐면 나는 경제적으로도 문제 없고 예쁘고 착한 여자친구랑도 잘 지내고 아무 문제 없이 사회적으로도 그 인간관계도 문제 없는데 왜 이렇게 무력한지 모르겠다라는 사연을 보냈었어요. 그때 제가 저 스스로 이제 페이스북 같은데 저만 보기로 썼던 글 같은 게 있는데 뭐였냐면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고 매사가 흥미롭거나 신기로하지도 않고 지루하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냥 시간을 두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면 언제나 그렇듯이 언젠가 스스로 답이 나오겠지. 그걸 기다려보자. 이렇게 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기 자신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제일 알고 제일 잘 알고 결국엔 그 답도 나올 확률이 스스로에게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더 당장 답이 안 나오더라도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이제 이 고민에 대해서 침잠하셔도 된다라는 생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익숙해지고 내가 한가해질 때 이런 게 좀 나타났던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기자 생활도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이제는 취재원들도 어느 정도 생겼고 뭐 이렇게 큰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뭐 어느 정도 된다라는 게 생겼을 때 오히려 저는 이런 약간 혼란스러움. 내가 뭐 하고 있지? 뭐 잘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복잡하게 막 들었던 생각이 나는데 그러다 부서가 바뀌었거나 지금처럼 하루하루가 허덕이고 있거나 이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지금. 그래서 당면해가지고 뭔가 풀어야 되는 숙제가 오히려 생기면 이런 생각이 없어질 수 있어서 저는 오히려 그런 과제를 본인이 만드시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 근데 그건 나는 반대하는 게 오히려 바빠지기만 하고 물리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될 미션이 생기면 그거를 해결하느라고 고민을 잠깐 밑에 두고 있을 뿐이지 그걸 해결하고 나간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긴 하죠. 네.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내가 잘 살고 있는 걸까 했을 때 질문이 왔을 때 그래 기자를 그만두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답을 내놓고 그때부터 고생이 시작된 거잖아. 네. 문제를 언제 해결해 놓고 바쁜 걸 맞닥뜨린 거잖아. 그건 다른 거지. 아,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결정한 환경의 변화도 있지만 그냥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환경의 변화로도 자연스럽게 고민이 해결되는 경우도 덜어는 있다.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얘기한 것 같고 김프로는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거 반복하고 싶어요. 저는 이분은 오히려 더 높은 목표를 갖는 게 좋은 것 같다. 더 높은 정치를 하세요. 이 어쩌라고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다 같은 자기가 다 자기 얘기래.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 내 생각 얘기야. 그런 거 아니겠어? 근데 어쩔 수 없어. 네,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네. 어쩌라고. 계속 높은 뜻을 두라. 뭐 정치해라. 아니 나는 본인이 하고 싶잖아. 나는 더 게을러도 된다 이러고 네, 있고. 우리 듣는 분들도 다 자기 얘기로 들어야지 우리가 잘 진행한 거거든요. 개인의 사연에 굉장히 가깝게 들어가긴 하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개인 애청자들 모두에게 다 이게 와야지 제대로 우리가 진행을 한 거죠. 이렇게 안정적이고 잘 사는 분인데 물어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게 저는 좀 되게 와닿거든요. 왜냐면 물어볼 사람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사람을 그렇죠. 보면은 물어볼 사람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물어볼 데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본인의 고민을 너무 자기만 안고 껴안고 있는 게 아닌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오픈을 해도 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아까처럼 이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상대가 아직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게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 도달하지 않고서는 공유하는 것들이 의미가 없고 공유한다고 해도 그 답이 자기한테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누가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상대가 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을 거다라는. 맞습니다. 사실 제가 노래를 불렀는데 다른 사람 칭찬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고 김프로가 좋다고 해야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물론 제가 중고등학교 때 처음에 작곡을 했을 때도 교회 어떤 형, 예를 최연 뭐 이런 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뭐 임모 씨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좋다고 해야만 돼요. 다른 뭐 누나들이 뭐 좋다고 하는 거는 아무 소용 없어. 네. 딱 그 한 명이 야 진짜 좋다 하면은 그건 게임 끝이거든요. 저건 왜 그런 겁니까? 아니 그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도 첫사랑 다루기도 하고 했지만 처음이라는 것의 의미는 그 정도의 감흥을 예전에 경험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포인트를 처음 딱 경험하면 그 사람한테 많이 치중을 하죠. 그러니까 엄마한테 치중하듯이. 근데 나중에 몇 번 경험하면 이제 그게 약간 이제 일반화가 돼가지고 다른 대상한테 받아도 대리만족이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정말 그 사람한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인생 고민이 지금 요 부분으로선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처음 경험을 뭔가 하기 때문에 처음 대상을 또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곡 쓰면은 피아노 걸 뭐 쾌걸 향단, 뭐 러블리즈드 뭐 이런 분들이 좋다고 하면은 이야 뭐 하면서 힐링이 되고 콕 집어서 들어오시는데요 지금. 댓글 노리시고 말씀하시는 건 아시죠? 뭐 약간 쾌걸 향단님 듣고 계시죠 지금? 네. 아무튼 돌아오세요 쾌걸 향단님.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네,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엔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한테 인정받고 싶은 게 되게 컸어요. 어렸을 때는. 아버지가 인정을, 칭찬이 좀 박하신 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집에서 제가 막내다 보니까 항상 아버지는 늘 저한테 이제 구박땡이처럼 이렇게 되셨어요. 공부 제일 안 하고 맨날 늦게 일어나고 먹으신다고. 근데 그런 느낌이 비슷하게 대학교 가서는 어떤 교수님께 인정받고 싶은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런 20대를 지냈었는데 어느 순간 제가 한 30대 좀부터는 그냥 누가 나를 인정해주는 거에 대해서 크게 감흥은 별로 없고요. 내가 스스로 나가 되게 만족스러운지가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네. 내가 이 정도 했으면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만든 거 보면 내가 만족스러울 때 제일 좋아. 딴 사람이 아무리 잘했다고 해도 그건 귀뚱에도 안 들어. 건강한 발달입니다. 그래요? 네. 저는 웬만하면 저렇게 한 거는 다 좋아합니다. 남자는 자신감이야. 수줍어서 나는. 요런 자신감을 또 여자들이 또 귀신같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구나. 자, 그래서 오늘 30대 초반 보통 남자 사람, 뭐 요 시기에 대부분의 남자들이 좀 비슷한 느낌을 좀 갖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고요. 질문의 내용이 어떤 건지 본인도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고민하신다는 것 자체가, 내가 좋은 사람인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평균 이상은 되는 사람만 고민을 한다. 그렇죠. 네, 잘 살고 있나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평균 이상 살고 있는 사람만 고민을 한다. 그 사실을 알고 좀 하시면 좀 위안이 될 것 같고요. 연속으로 지금 남성 사연이 들어와서 그전에는 여성 사연이 좀 많았는데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이게 보통 이 30대 요때 이제 그런 인생의 고민을 할 때 어떤 부분은 우리 4명이 마음이 좀 일치하고 통하는데 혹시 여성은 비슷한 시기에서 갈등은 하는데 좀 주제가 다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듣고 싶은 게 있는데 게시판 많이 달아주시고요. 저는 남성 우월주의나 아니면은 사회적 환경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고민이 많지 않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들을 저희한테 좀 일깨워 주시면 좋겠다. 댓글 주시고 또 메일 주시고 뭐 사연도 보내주시고 뭐 이러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반영해가지고 상담해드리고요. AS 사연도 저희 해드리니까 사연 보내주셨던 분들 중에서 조금 미전한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사연 다시 주시면 저희가 AS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다른 고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